자, 오늘 같은 날 계속 이제 문자가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에, 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놓여오실 수밖에 없죠.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속 살아오르냐. 근데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은 비중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편입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규 매수자인 나오면 비중을 유지하시는 기준의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뭐 충분히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의 기준점 이유 이런 부분의 명분을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뭐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 제기가 되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기준은 뭐 성장성 부분도 있고 누적 수급 범위까지 단기간에 아까 보신 것처럼 DB하이텍, 그리고 이제 뭐 6월달 기준에서는 뭐 두산 퓨어셀, 그리고 10월 이후의 기준, 11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특히 이제 11월 이후에 7%씩 편입이 돼 있는 대형주는 제한적이에요. 그게 카카오 게임즈와 DB하이텍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들이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요번에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이 11만 6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 11만 6천 원을 찍고 그 자락에서 이제 편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11만 원 수준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죠? 분할 매수 3% 기준 잡으면 당연히 이제 가장 높으신 분들이 10만 원 초반, 또 중반까지는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중 조절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설정해 드리진 않고, 추가 편입 부분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은 설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가 이제 최대 폭의 기준을 20%까지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도 어찌됐든 뭐 프로그램 쪽에 10만 주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적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기간 쪽의 물량들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 범위로도 해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에 뭐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 들어올 때 기관들 쪽이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를 넣어줘서 80만 주대 1% 이상 11월 10일, 16일 날만 1%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에? 지금 가격보다 윗가격에. 근데 이제 저 물량들이 연기금을 포함해서 들어온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단기 성향으로 뭐 빠져나간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바뀜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추세 전체적인 게임주들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버겁게 형성되면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수급 범위부터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누적적으로 적은 수급 뭐 1, 2%, 2, 3%, 3, 4%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은 그간의 일정 범위의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진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공매도가 됐든 또 대차가 이제 형성이 되면 이쪽 차트에 나오진 않죠. 공매도 기준이 형성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7월 이후에 이렇게 개인들에게 떠넘겨졌던 물량에 대한 대사는 흐름은 공매도에서 대산다. 혹은 최근의 기준의 매수 강도가 예전 뭐 대차 물량을 장내에서 지금 사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크단 말이죠. 작지가 않아요. 큰 물량입니다.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0월 26일 이후부터 해서 23일까지 전거래일까지 누적적인 수급 놓고 보면서 확인을 하고, 저 물량이
오롯이 다 100% 대차 상환이나 이렇게 기준이 잡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에 편입을 했고 그들이 지금 뭐 순조를 하는 건지 창고 동향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옳고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옛날이 아니라 10월 26일 이후부터의 기준 놓고 보는데 단기 성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금이 지금 단타치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연기금의 물량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쪽은 저 물량을 굳이 지금 장내에서 토해낼 이유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말일까지 기준을 잡아서 그냥 말일에 물론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게 2천억이 차이 안 되는 자금이긴 합니다만 연기금 물량 빼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240만 주를 다 떠넘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인들의 물량 또 기관들의 물량 감안했을 때 MSCI 지수 편입되고 월말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액티브 물량이 나가는 범위가 상당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이제 좀 많이 과도하다라는 거죠. 조정폭이. 왜?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낮아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들어 올려놓고 외국인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월말이 다가올수록 주가를 평균 단가 자기들이 편입한 평균 단가보다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패시브 자금 월말에 들어올 때 거기다 던지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한 명이 아니다. 한 명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에서 뭐 시가총액 지금 뭐 미끄러져서 7조 수준인데 7조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을 한 명이서 쥐락펴락하면서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흐름을 가져가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메이저들끼리의 계산 방식이 형성돼 있고 또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또 공매도 해치성 공매도 또 수익에 대한 공매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포지션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다시 해보고 뉴스 내용에 이게 마저 틀려 앞으로 이럴 거 저럴 거의 기준이 아닌 어차피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이 부각돼서 또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 또 정책적인 범위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들어 올려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저평가 국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실적 내년 뭐 순이익 3천억이 채 안 되는 기준 그 기준에서 그럼 PER이 20배가 좀 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철저히 좀 대처를 해서 본다. 그 기술적으로 이제 원래 들어갔을 때부터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이 가장 우선순위인 수급 누가 샀느냐 누가 얼마큼 어느 단가에 샀느냐 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마저 더 해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쥐고 갈 수는 일단 없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그 수급 범위 기준을 놓고 볼 건데 수급 범위는 일단 매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까지 밀고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0.43% 조금 밀리게 되는 거고 좀 이제 아쉬운 흐름이 되는데 일단 뭐 다시 차분히 보죠. 오늘 매집 단가. 자,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이제 매집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얼마예요? 95,000원입니다. 95,000원. 그리고 그들이 매집한 물량이 일단 548만 주예요. 747이라고 그러죠. 548만 주면은 기존의 17일 날 우리가 들여다봤던 매집 규모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한 3만 주인가 뭐 차이뿐이 안 납니다. 일단 어찌됐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은 급격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전 고점, 개장주 고점으로 들어올려지지 않는 한 DB하이텍의 눌림폭도 이 자리 혹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DB하이텍 쪽도 이제 수급 범위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548만 주 나누기 7469, 그러니까 747로 기준을 잡습니다. 7.34 정도가 되죠. 앞전에 매집보다 이제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손바뀜은 계속 나온 거죠. 지금 가격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7%를 한 달 만에 7%를 매수했다? 굉장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8조까지 올라간 종목에 지금 기준을 잡아도 대략적으로 얼마? 5천억 수준의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종목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없어요. DB하이텍하고 카카오게임즈 이외에는. 그래서 일단 메이저들이 이제 뭐 인정한 상태의 기준인데, 뭐 주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버거운 상태가 되고, 오히려 이제 12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심리가 지금 버거우니 일단 1차 목표 주가 130% 12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9만 5천 원 대비 150% 기준에 14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전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카카오게임즈의 그 매수사인 부분을 지금 좀 전에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한 것을 이제 텍스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요 매집 단가 부분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이제 그 전략 부분하고도 같이 다 잡아서 올릴 텐데, 일단은 할인이 돼 있어요. 먼저 DB하이텍이 주가가 할인돼 있을 때처럼. 근데 요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게임즈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월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격의 물량을 넘긴다? 본인들이 매수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말 효과까지 이제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메이드도 이제 다시금 돌려놓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은 NC소프트의 물량을 좀 이동하는 전략도 고려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잡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좀 글쎄요, 제 입장에서 리딩해드릴 때 좀 이거 그 회원님들 기준에서 좀 버겁겠구나. 주력주들은 그나마도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에서 좀 눌려 있는 폭, 뭐 IT 극대형주에 이제 뭐 사실상 문제가 없고, 거기에 이제 스윙 쪽에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갔던 DB하이텍의 6%의 수준이 22만 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뭐예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버거운 수준이 돼버리고, 게임주에서 지금 3거래일째 뭐 정신없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비중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버거워져 있죠 지금 많이. 그래서 어려운 국면이지만 차분히 좀 대처하면서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30분 조금 전에 이제 뭐 11시 17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흐름에 전략을 설정을 하고요, 카카오게임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종목군들이 밀려 있어도 수급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93,100원이었어요. 그게 마이너스 3.42%가 됩니다. 시가총액 뭐 8조에서 순식간에 지금 시가총액 급격히 감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7조 6조 9,465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66만 9,608 조금 전 매직 계산기 기준 잡아야 되죠. 159만 4,681주. 거래대금 부분이 1,513억 원입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일정 범위는 수반돼 있기 때문에 좀 강도 있게 이제 좀 돌리는 흐름 연출이 돼야 되겠죠. 자, 거래량 부분이 어찌됐건 뭐 최상위 범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11위 정도 지금 놓여져 있고요. 11위, DB하이텍이 12위.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11위,
DB하이텍이 12위면은 뭐 월등한 거죠. 이쪽 대비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는 지금 이제 오늘 SK 1위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위, 위메이드가 3위, DB하이텍이 4위예요. 그리고 5, 6, 7, 8, 9, 9위에 카카오게임즈, LNF가 8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매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손바뀜의 흐름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눌려져 있어야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마감 이후에 뭐 수급을 좀 꼭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의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96,900원이면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은 잡아드리지만 우리는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가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 뭐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 이 개념 기준은 아니라는 거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제 고점을 재돌파할 때 기준도 당연히 추가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 96,2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 95,050원, 여기를 이제 되돌릴 때 거래를 좀 이왕이면 수반하고 되돌리면 충분히, 그리고 매수 확대의 경우 저가, 장중, 저가 추가 편입 가능,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 거래 터트리고 막 강력하게 돌려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500만 주 기준인데, 글쎄 이제 오늘 160만 주라서 그럼 최소 범위, 오늘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 10위안은 들어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조금만 축소를 해서 300만 주의 기준으로. 이야, DB하이텍 대단해요. 6% 밀고 내려가는데 일단 24만 주의 매수예요. 던지는 쪽이 프로그램 이외의 그 기준에서 던진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야, 손바뀜으로 오르면 보면은 대단한 거죠. 지금 오늘 기준에. 일단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카카오게임즈의 요 전략 부분하고 차트, 일단은 뭐 장중 기준에 1주 월봉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 사실은 뭐 오늘 신풍제약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종목이든 사실은 극대형주 이외에는 좀 과도하게, 위메이드는 안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 뭐 신라젠처럼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끝내줘요를 글쎄요, 아직 결과물이 제한적인데 그런 흐름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종목별로의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또 회사에서의 보도자료, 그래서 이제 그게 공시냐 아니면 보도자료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도자료를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회사별로의 뭐 IR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안 알려져서 뭐 그걸 전도하겠다, 알려드리겠다라는 부분을 맹신하진 않아요. 공시 내용으로 자율공시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율공시를 안 낸다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 여부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설픈 IR은 독이 될 때가 있으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IR을 많이 하거든요. 아름아름. 근데 그 자리 자체를 내놓으라 하는 애널리스트 자체가 참여 자체를 안 하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을 다 꼬리 부분을 다 몸통으로 이제 뚫어준 기준이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수급 논리 감안했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주가가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월말 효과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 그 물량이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제 뭐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제 그 수량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통 물량에 대한 2%인가요? 뭐 그런 기준에서 한 뭐 2천억 정도로 추정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물량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연기금 물량 빼고 나머지 쪽에서 떠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평균 단가보다 끌고 내려가는 것이 엄청난 악재가 게임 업체에 터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조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일주월봉 기준에서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좀 버겁고요. 요게 이제 좀 빠르게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상에 또 월봉상에 꼬리 감싸 안고 주봉상에 아래 꼬리 달고 일봉상에 이제 가격 거래량 부분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되기를. 그리고 이제 그 분봉 기준도 이쪽도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또 누적 수급이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미끄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수급하고 상관없이 거래 터트리고 양봉이다, 고점 넘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프로그램 쪽을 기준으로 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5분봉도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의지를 하고 프로그램 쪽 수급을 오히려 손바뀜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위메이드의 충격적인 부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충격적인 부분이 어찌됐건 빠르게 지금 또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컴투스도 빨간불로 돌려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누적 수급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 물량이 어떤 수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게임주의 변동성에 식겁을 하는 상태니까 비중 조절만 추후에도 좀 잘 대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처럼 이제 그 뭐 DB하이텍 쪽도 빠르게 24만 6천 주에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입니다. 3위입니다. 3위. 프로그램 순매수 3위인데 얼마나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도를 두들겨 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정 폭이 좀 많이 과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기회로 삼고 DB하이텍도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추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추가적으로 미끄러진 범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7만 3,200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하면 신규 편입자 오늘까지 해서 추가 5%에 20% 비중을 편입하시더라도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감 이후에 흐름 그리고 내일 흐름 보면서 전략 잡아내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하여간에 뭐 게임주에서 일부 낙폭을 축소해주는 모습이 있고 플러스 반전되는 모습이 있고 IT에서도 삼성전자 좀 빠르게 돌려놓으면 전체 시장 분위기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전장 많이 개장 초 이후에 버거웠지만 차분하게 마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